1번은 금속의 결정 구조 중에서 채시 밑반 격자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금속 결정 구조에는 주로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채시 밑반 격자는 B, C, C, 바디 센터레드 큐빅의 약자로서 주로 강한 성질의 금속이 이에 속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자, 금, 아연, 은 모두 이제 약한 금속이 속하는데 바나듐, 몰리브덴, 바륨은 강한 성질의 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은이나 아연, 금이 속하는 약한 금속에는 FCC, Face Centered Cubic에 속하는 금속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은 열처리의 종류에 대해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열처리의 4단계는 담근질과 뜨임, 풀림, 불림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담근질은 재질을 경화시킨다. 맞는 표현이고요. 담근질 하면 반드시 뜨임을 해서 재료의 내부 응력을 제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인성을 부여해서 잘 깨지지 않도록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재료를 좀 연하게 하기 위해서 풀림 처리를 해줍니다. 여기 단단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틀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불림은 소재를 일정한 온도에서 가열해서 공냉시키는 작업을 말합니다. 3번입니다. 3번. 황동의 합금 요소는 무엇인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황, 구, 아, 청, 구, 주 이 두 개. 황동과 청동의 합금 원소가 무엇인지 묻는 문제가 자주 나옵니다. 황동은 구리와 아연, 청동은 구리와 주석의 합금입니다. 그래서 구리와 아연의 합금인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4번은 마우러 조직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마우러 조직도는 탄소와 규소의 합금 성분에 따른 그 주철 조직의 그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자, 여기서는 탄소 있죠. 그 다음에 규소와 규소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탄소가 나와야 되는데 없고 여기는 규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있죠.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자, 5번은 선반과 같은 절삭 공작 기계에 사용되는 공구 재료에서 그 경도, 즉 단단한 정도가 제일 높은 것이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아래에서 보다시피 다이아몬드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 CBN이라고 하는 입방정 질화 분수가 그 다음에 제일 경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6번입니다. 6번은 TTT 곡선에서 이 TT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T, time, 그 다음에 T는 temperature, 즉 온도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T는 transformation, 즉 변태를 뜻합니다. 변하는, 성질이 변하는 것인데, 즉 이 시간에 따라 온도에 따라 이 변하는 상태를 나타낸 그래프로서, 자, 그래서 뜨임은 열처리 종류의 하나로서 틀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 7번은 공구 재료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이 중에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키워드는 즉 여기 소결, 작게 우리가 다져서 만든다. 그래서 이 작게 다져서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서맷이라는 분말 야근법으로 만드는데 이 공구를 체크해 주면 되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은 베어링의 호칭 지름에 대한 문제입니다. 안지름을 구하는 건데요. 베어링이 이렇게 내륜과 외륜이 있을 때 여기 볼이 이제 위치가 되고 이 볼을 이렇게 잡아주는 것은 이제 리테이너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내부의 안지름은 이 뒤에 두 자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혹은 6, 예를 들어 7이 있다. 그러면 이것은 안지름 7mm임을 뜻합니다. 두 자리는 0, 0일 때 10mm,
01일 때 12mm, 02일 때 15mm, 03일 때는 17mm. 그런데 이제 04부터는 곱하기 5를 해주면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26이기 때문에 5를 곱하면 130으로서 4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9번은 나사의 리드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리드는 우리가 NP 이렇게 공식을 암기했었고, N은 나사의 줄수 곱하기 피치. 자, 그럼 여기서 줄이 3줄이라고 했고요. 피치는 4입니다. 그래서 12mm, 2번이 정답입니다. 10번입니다. 10번은 이 마찰차의 최대 토크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마찰차는 원동차와 종동차, 즉 원동 마찰차와 종동 마찰차가 서로 회전을 하면서 여기 마찰력이 발생되게 되는데, 최대 토크는 아무래도 지름이 더 큰 요 종동차의 지름에서 발생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토크 구하는 식이 있습니다. 토크는 힘 곱하기 2분의 D. 그럼 여기서 이 큰 힘은 여기 종동차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동. 자, 힘은 우리가 마찰 계수에다가 밀어붙이는 힘으로 치환이 되고, 여기다가 곱하기 2분의 400을 대표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마찰 계수는 여기에 0.2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밀어붙이는 힘은 2kN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0N. 자, 곱하기 20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계산해 주면 2는 우리가 4가 되겠고요.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 소수점 있으니까 점 하나 지워주고, 여기가 곱하기 2에서 8, 0000. 근데 여기 단위가 밀리미터인데 토크는 미터 단위이기 때문에 뒤에서 3개를 지워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80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 정답은 3번입니다. 11번입니다. 11번은 마찰차의 중심거리, 즉 C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마찰차 원통형 두 개에서 여기와 여기 사이의 거리, 이거를 구하는 건데요. 즉 C는 2분의 D1 240 플러스 D2 360은 2분의 600이 되겠고, 이것은 300mm로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2번입니다. 12번은 선반으로 테이퍼 가공, 즉 경사 있는 물체를 가공할 때 이 심압대는 얼마큼 편의를 하는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심압대 편의량 구하는 공식은 우리가 이 L에 D-D 이렇게 암기를 했습니다. 여긴 L은 이 테이퍼를 총 작업할 거리를 나타내고요. 이 L은 공작물 전체의 길이를 뜻합니다. 자, 그렇다면 2에다가 테이프 길이 100 수평거리입니다. 그 다음에 전체 길이 150, 여기다가 이 D는 높은 쪽의 직경, 그 다음에 소문자 D는 작은 쪽의 직경. 그래서 60-50이 됩니다. 그럼 얘가 5가 되겠고요. 5 곱하기 150은 750이고요. 여기는 200입니다. 자, 그렇다면 얘는 3.75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13번입니다. 밀링머신에서 장착되는 부속장치가 아닌 것은, 자, 여기서 에이프론이란 선반에 장착되는 이 선반이 이 공구대가 장착되는 부분으로서 밀링머신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14번입니다. 선반에서 척에 고정할 수 있는 큰 공작물이나 복잡한 형상은 우리가 이제 면판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15번입니다. 15번 국제단위계. 이 국제단위계에는 총 7개의 기본 단위가 있습니다. 자, 7개는 자, 길이 M,
질량 킬로그램, 시간 세컨드, 온도 켈빈, 전류량 암페어, 몰 질량 몰, 광도 CT. 자, 그래서 이 물질의 량을 뜻하는 이제 몰 질량은 우리가 많이 보아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암기를 해주셔야 되고요. 자, 이 중에서 틀린 부분을 찾으면 광도는 CT가 됩니다. 그래서 10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참고로 연력학 온도에 켈빈이 되어 있는데요. 다른 거는 도 C, 도 페르나이트는 도 F 이렇게 했는데 왜 여기는 도가 없냐면 연력학은 당연히 켈빈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굳이 이 온도 표시가 필요 없다. 그래서 연력학에서는 켈빈 온도를 그냥 K만 씁니다. 16번은 선반의 절삭 속도 V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V는 1000분의 파이 D N입니다. 여기서 D는 우리가 밀리미터 단위를 입력할 거기 때문에 여기 미터를 맞춰주기 위해서 1000을 밑에서 나누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1000분의 지름이 파이는 3.14. 근데 대충 3으로 계산하셔도 여러분들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3에다가 D, 즉 30mm. 자, 곱하기 회전수는 318입니다. 자, 그러면 1000분의 33은 90 곱하기 318을 계산하면 약 29.뭐뭐뭐가 나옵니다. 그래서 근접한 정답인 1번이 되겠습니다. 17번입니다. 선반에서 공작물을 물릴 수 있는 이 척에 대한 문제인데 그 중에서 단동척에 대한 문제입니다. 단동척은 이 구멍 안에 공작물을 고정한다고 쳤을 때 얘를 고정시키는 이 조가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4개를 있어서 이쪽 부분. 자, 여기 있는 구멍을 요 끝에 있는 구멍을 조여주면 얘가 점점 안쪽으로 밀려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조여서 공작물을 고정하는데 이 3개의 조는 연동척이고요. 연동척은 한 군데를 조이면 요게 3군데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한 군데를 조이면 3개가 연동으로 이렇게 한 번에 움직입니다. 얘가 연동척, 얘는 단동척, 조는 4개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18번입니다. 기어 절삭에 사용되는 공구가 아닌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기어를 절삭할 때 호브나 피니언 커터, 렛 커터 이걸 모두 사용을 하지만 브러쉬는 이러한 판재료가 있을 때 여기에 이런 사각형의 구멍을 이렇게 뚫고자 할 때 이렇게 생긴 형태에다가 여기다 날을 달아서 한 번에 위에서 딱 내려 꽂으면 관통하면서 구멍이 생기는 이러한 절삭 공구가 브로치입니다. 그래서 기어 절삭에 사용되지는 않습니다. 19번입니다. 자동 하중 브레이크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원추 브레이크란 추갑식 압축 방식으로서 우리가 자동 하중에 의해서 내려오는 브레이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암기할 사항입니다. 선반의 절삭 저항의 종류에 대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탄소광 가공할 때 가장 큰 절삭 저항을 받는 것이 어디냐? 우리가 주배 2 순으로 절삭 저항이 큰데요. 주불력, 배불력, 이송불력. 자, 그래서 20번에서는 2번 주불력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입니다. 숫돌바퀴 표시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인데요. 여기서 60이 무엇이냐? 60은 우리가 입자 다음에 입도, 자도, 결조, 결모연, 바두구 이렇게 암기법이 있는데요. 자도, 결조, 결, 자도, 결조, 결, 입자, 입도. 그래서 60은 입도입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22번입니다. 22번은
밀링머신에서 1분간 테이블의 이송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송량은 F는 FZ, ZN으로 공식을 우리가 써볼 수 있는데요. FZ는 한 날당 이송을 뜻함으로써 0.1을 대입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한 달의 수는 12개입니다. 곱하기 n인데 n은 우리가 회전수인데 회전수는 여기 없기 때문에 절삭 속도를 구하는 식 1000분의 파이 dn에서 이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n은 파이 d분의 1000v입니다. 자, 여기 대입을 해보면 얘는 이제 3.14 곱하기 d, d는 여기서 50m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50, 그 다음에 1000 곱하기 절삭 속도는 여기 20. 자, 20m/min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분간에 단위가 맞기 때문에 그대로 계산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계산했더니 127.3 rpm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127.3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입하면 약 306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3번은 마이크로미터의 구성 요소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속하지 않는 것인데 엔빌이나 슬리브, 스핀들은 모두 이 마이크로미터의 구조에 속하는데 스크라이버는 우리가 이제 이러한 공작물에 표시를 하려고 할 때, 예를 들어 선을 그려고 한다. 그럼 여기 표시를 할 때 이 날카로운 공구입니다. 날카로운 공구로 싹 자를 대고 싹 그리면 여기에 표시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선이나 이런 표시를 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스크라이버입니다. 24번은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측정 값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마이크로미터의 최소 측정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당연히 암비의 대상으로서, 자, 심불, 딘불, 우리가 책에 따라 다른데 우리가 이 심불 수가 여기서 심불이라고 나왔죠. 그래서 심불의 등분, 몇 등분 되어 있나, 그것 대비 나사의 피치입니다. 그럼 여기서 심불의 등분수는 100등분이고요. 나사의 피치는 0.5이므로 우리는 0.005가 됨을 알 수 있어서 3번이 정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25번은 전해 연마의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서 알맞지 않은 것을 뜻하는 문제입니다. 전해 정기적인 신호를 이용해서 우리가 조금씩 마모를 시키는 이제 절삭 방법인데요. 이것은 어떤 액체 안에 넣어서 정기적인 신호를 주기 때문에 방향성이나 변질층, 그 다음에 광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복잡한 형상의 제품도 물론 가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가공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6번은 관용, 즉 튜브용 테이퍼 나사 중에서 테이퍼 수나사를 표시하는 기호가 무엇이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얘는 당연히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테이퍼 수나사는 우리가 R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얘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27번은 삼각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삼각법은 물체가 정면에 있을 때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을 오른쪽에 표시하는 게 우측면도고요. 왼쪽에서 보는 모습을 왼쪽에 표시하는 게 좌측면도입니다. 자, 얘는 물체가 있을 때 눈이 이렇게 있습니다. 눈을 바라보는데 투상면을 여기다 넣기 때문에 오른쪽에서 바라보는 모습 그대로를 도화지에 그려서 도면에 이와 같이 나타냈기 때문에 삼각법은 눈 다음에 투상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8번입니다. 도면에서 두 종류 이상의 선이 겹쳤을 때 그 중에서 표시되는 것, 즉 가장 우선적으로 표시되는 선이 뭐냐, 우리가 외, 숨, 절, 중, 무, 치, 외형선, 수문선, 절단선, 중심선, 무게중심선,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 이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오는 건 숫자나
문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숫자 문자 없고 외, 숨, 절, 절단선이 가장 우선적으로 표시되는 선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9번입니다. 재료기호가 SS400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SS는 일반 구조용 아변강제를 말하는 거고요. 이 400은 최저 인장 강도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0번은 기하공차의 표시 방법을 해석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해석할 때 이제 앞에서부터 주로 표시를 하는데요. 얘는 진원도입니다. 진원도는 진원도의 공차값이 0.05mm임을 뜻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원통도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1번과 4번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과 4번 중에서 여기서 틀려진 것은, 자, 얘는 평행도 표시입니다. 평행도 표시이므로 여기 평행인 것은 3번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31번입니다. 코리아 스탠다드, 즉 KS의 분별 기호인데 여기서 KSA는 기본에 대한 사항, B는 기계, C는 전기나 전자, D는 금속에 대한 사항입니다. 자, 그래서 맞지 않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치수기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얘는 여기 제일 왼쪽 요 표시가 있고 기점을 중심으로 여기서 이만큼 떨어져 있고 여기서 420, 여기서부터 640 이렇게 누진으로서 치수기 방법을 했다. 자,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3번입니다. 나사를 도면에 그리는 방법으로서 틀린 것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수나사와 앞나사를 결합했을 때 이때는 우리가 나사는 무조건 수나사 위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번에서 앞나사 위주로 그린다는 것은 틀린 표현입니다. 34번입니다. 축의 제도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중에서 단면의 모양이 같은 긴 축은 중간을, 자, 이렇게 길어요. 긴 축이 있습니다. 긴 축이 있는데 이 긴 축을 도면에 표시할 때 너무 길면 중간을 이렇게 파단을 합니다. 이 파단을 해서 중간에 이 형상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짧게 표시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축은 다니는 경우라도 치수를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리고요, 길이 방향으로 전체를 단면에 도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끝에 못하게 치수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C2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자, 35번은 스프로켓 휠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스프로켓 휠의 호칭은 우리가 이제 스프로켓 휠에는 스프로켓 휠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볼록볼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기어처럼 나와 있는데 이거를 감고 돌아가는 체인이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로켓 휠은 이 롤러 체인의 호칭 번호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 피치원 지름은 틀린 표현입니다. 정답은 1번입니다. 36번입니다. 스퍼기어의 도시 방법으로서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인데요. 자, 스퍼기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외접하거나 내접하거나 해서 기어 형상이 기어가 이렇게 일직선인, 자, 요런 기어를 우리가 요런 기어를 말하는데요. 축 방향으로 본 투상도에서 이 골원에 어떤 지름으로 하냐? 얘는 가는 실선으로 합니다. 자, 얘는 어려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요. 자, 기어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뿌리원, 즉 이 골원은 가는 실선, 피치원은 가는 1.3선, 이 끝원은 굵은 실선, 이렇게 안에서부터 작은 것에서 굵게
두께가 얇은 것에서 두꺼운 것으로 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정답을 찾기 편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입니다. 37번입니다. 경사부에 있는 물체를 잘 표시를 할 때, 자, 얘를 이렇게 빼서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투상도라고 합니다. 주투상도가 있고 이거를 보조해 준다. 그래서 여기 보조투상도입니다. 자, 38번은 도면의 결 도시기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우리는 이와 같이 약간 꽃 모양의 이런 표현은 우리가 R, 레디얼이라고 표시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가공기호 옆에 R이라고 표시를 해주는 것이 표면에 맞는 결 도시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39번입니다. 자, 재료 기호로서 틀린 것은, 자, SM,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를 뜻합니다. 자, 그래서 회줄조품은 정답이 아닙니다. 회줄조품은 G, 그레이, 캐스트라 그래서 GC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40번은 기하 공차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기하 공차는 한 회당 보통 3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류를 다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평면도가, 진직도가, 진원도가, 원주 흔들림이 자, 어디 있는지를 얘는 전체적으로 다 포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기하 공차의 종류에는 모양 공차, 모자 위 흔으로 암기합니다. 자세 공차, 위치 공차, 흔들림 공차인데 자, 모양 공차를 먼저 보면 진평, 진원, 선면입니다. 6개가 있고요. 진직도, 평면도, 진원도, 원통도, 선의 윤곽도, 면의 윤곽도. 자세 공차에는 평직경, 평행도, 직각도, 경사도. 위치 공차에는 위동대, 자, 위치 표시, 동심도, 중심이 같다. 그 다음에 위동대, 대칭도. 흔들림 공차에는 원주 흔들림, 온 흔들림이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 암기하고 있으면 찾기가 쉽겠죠. 그럼 여기서 모양이 잘못된 이로 바뀌어야 되겠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1번. 구의 반지름을 나타내는 치수 보조기호. 자, 원이 있고요. 이 원의 3차원 형상인, 아니죠. 원의 3차원 형상인 구가 있습니다. 구는 스피어입니다. 반지름 레디어스. 그래서 SR이 치수 보조 기호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42번입니다. 치수 기입에 대한 설명으로서 틀린 것은, 자, 42번에서 잘 알 수 있도록 중복해서 기입하면 실제 작업자가 도면을 보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중복해서 기입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3번. 자, 치수 공차와 끼워 맞춤에서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더 작습니다. 즉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작다면 얘는 약간 억지로 끼워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쥘다. 그래서 죬세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44번입니다. 44번은 도면에서 이와 같이 표시가 되어 있을 때 맞게 해석이 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틀린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파이가 80인 어떤 부품이 있는데 대구, 축소, 즉 대문자는 구멍, 축은 소문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모든 부품은 우리나라는 구멍 기준식, 구멍에 맞추어서 축을 끼워 넣기 때문에 구멍을 제일 앞에 위치시킵니다. 그래서 구멍 기준식이고요. 구멍은 대구, 대문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축소, 소문자 맞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G가 문제입니다. 억지 끼워 맞춤은 우리가 이제 암기법이 다 있지만 이게 이 모든 것을 암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주로 많이 나오는 것을 암기하는데 억지로 끼우다 보면 우리가 P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그래서 여기 P가 있습니다. 그래서 G가 아니라 여기가 P가 돼야 됩니다. 억지 끼워 맞춤이라면. 그래서 4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G는 여기 헐거움 끼워 맞춤에 속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5번입니다. 자, 단면도에 대한 문제인데요. 90도로 회전시킨다. 그러면 볼 것도 없이 회전 도시 단면도인 2번이 정답입니다.
46번입니다. 46번은 이 도면을 보고 몇 각법인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얘가 정면도라고 봤을 때 물체를 이쪽에서 바라봤을 때 여기 이 작은 원이 보일 거고요. 여기 큰 원이 보입니다. 근데 이 여기서 바라보는 거가 그대로 좌측면도에 있기 때문에 얘는 삼각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형상이 만약에 일로 갔다면 얘는 일각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7번입니다. 47번은 치수공차와 끼워맞춤 용어의 뜻이 잘못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실치수란 부품의 실제 치수고요. 자, 틈새는 구멍의 치수가 축의 치수보다 클 때를 뜻합니다. 작을 때는 죬새입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표현입니다. 48번입니다. 48번은 선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우리는 바퀴, 암이나 리브, 이 절단한 단면의 모양을 회전시킬 때는 가는 실선이다. 이렇게 암기해 주시면 49번입니다. 49번은 우리가 이제 키의 종류에 대한 문제인데요. 키는 이와 같이 표시를 했을 때 얘는 스플라인 키입니다. 왜 그러냐면 축이 있을 때 축에 이런 사각형의 턱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게 이 표시라서 우리는 스플라인 키라고 합니다. 세레이션은 여기다가 이렇게 삼각형의 모양을 만드는 것이 세레이션입니다. 얘가 가장 큰 동력, 그 다음 동력 전달하는 것이 이겁니다. 50번입니다. 50번은 여기 정면도와 평면도를 보고 좌측면도를 유추하는 문제입니다. 자, 우선 평면도를 먼저 보면 이런 사각형의 형상이 오른쪽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좌측면도에서 가운데에 있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여기서 바라봤을 때는 가운데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1번, 3번은 제외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점선이 있다는 것은 가운데에 어떤 빈 공간이 있다는 뜻인데 여기는 빈 공간이 라고 유추해보기 힘들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 줄, 여기 턱이란 이런 턱이 있는 부분이라고 유추가 될 텐데 이게 없기 때문에 2번이 그래도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1번입니다. 용접 기호를 묻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게 있으면 깃발을 현장에다 딱 꽂고 용접을 한다. 그거 이해해 주시면 얘는 현장 용접으로 바로 다음에 나왔을 때 체크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52번입니다. 52번은 좌표에 대한 문제인데요. 원점이 아닌 원점을 기준으로 했다면 절대좌표겠지만 원점이 아닌 그 현재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해당 위치까지의 거리를 잡혀놨다는 것은 상대좌표 방식입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53번입니다. 나사의 표시 방법인데 자, 여기서 여기 14가 있습니다. 얘는 우리가 리드 축을 나사를 한 회전 했을 경우 앞으로 나아간 거리. 자, 53번은 나사의 표시 방법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여기서 14는 우리가 리드로서 나사를 한 회전 돌렸을 때 축방향으로 나아간 거리를 뜻합니다. 그래서 얘는 피치가 아니라 리드입니다. 자, 레프트 핸드 왼나사를 뜻하고요. 자, TR 미터 사다리 콜라사입니다. 그래서 호칭 지름이 40이란 뜻입니다. 54번입니다. 54번은 이 끝 원의 지름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기어는 이 뿌리원이 있고요. 그 위에 피치원이 있습니다. 세 개 줄로 표시를 하는데 두 번째 줄이 피치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끝원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했듯이 선은 가는 실선, 가는 일점체선, 굵은 실선인데요. 여기와 여기의 거리는 m입니다. 모듈의 크기고요. 여기서 여기 피치원에서 이 뿌리원까지는 조금 더 여기보다 깁니다. 1.25mm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어의 지름이다 하면 이 피치원을 뜻하기 때문에 PCD 여기에다가 m을 두 개 더해주면 우리가 이 끝원이 됩니다. PCD m 곱하기 z 더하기 2m
M2 이수는 30 더하기 2 곱하기 모듈 2 더하면 얘는 곧 64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컴퓨터 처리 속도인데요. 피코초는 우리가 10의 마이너스 12승 초입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56번입니다. 현장 용접은 이제 좀 아까도 봤는데 깃발을 꽂아서 현장에서 용접을 하는데 이 깃발이 어떤 지시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깃발에 이 도면에 깃발에 동그랗게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동그랗게 표시를 하면 얘는 전체 둘레를 현장 용접해라 라는 뜻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57번입니다. 57번은 용접 기호에 대한 설명인데요. 이렇게 이 판과 이 판을 수직으로 세운 다음에 여기 모서리를 용접하는 것은 우리가 필렛 용접이라고 하고요.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58번입니다. 58번입니다. 데이터의 최소 단위는 비트입니다. 정답 2번입니다. 59번은 CAD 모델링에 대한 이제 문제인데요. 주요 모델링의 방식은 3개. 솔리드 모델링, 서피스 모델링, 와이어 프레임 모델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최저가 무게중심, 관성 모멘트와 같이 물리적 성질의 계산이 가능한 것은 솔리드 모델링 밖에 없습니다. 자, 와이어만으로만 표시를 했기 때문에 데이터도 작고 복잡한 형상이 표현이 안 되고요. 얘는 서피스, 면으로만 표시를 합니다. 그런데 비해서 입체 형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3번인 물 성질의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60번입니다. 중앙처리 장치, 즉 CPU의 주요 기능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제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연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주요 기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화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상으로 2번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